예, 안녕하세요. VLS VR 대표 권종수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메타버스 그리고 인공지능. 제가 오랫동안 이제 메타버스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 개발과 교육과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메타버스라는 그 단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처음에는 VR이었죠. 그래서 이 VR이란 단어는 가장 오래된 단어로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HMD를 사용하는 것에 조금 요즘에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HM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컬러 텔레비전만큼 역사가 오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달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이반 서더랜드의 그 과거의 모습을 어, 그 달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연상을 해줘서 제가 재미있는 이미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한 2015년도부터 시작돼서 16년, 17년도에 다시 이제 이런 어떤 그 HMD를 사용하는 가상 현실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이제 회사가 바로 오큘러스라는 회사고, 사실은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페이스북이 거액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메타버스로까지 오게 된 이 가상현실 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은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여러 번의 어떤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불씨가 새로 타오른 게 페이스북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이제 VR이란 단어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AR, Augmented Real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R이라는 단어를 이제 요즘에는 AR 글래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다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AR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거는 바로 매직 리프라는 회사였습니다. 요 매직 리프가 이제 2016년, 17년도에 처음에 너무나 커다란 인터넷 아니면 유튜브에서 커다란 이슈를 일으킨 동영상 다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체육관에서 고래가 나오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것 하나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지만, 제 생각에 이 AR 글래스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의 뭐라 그럴까 기술적인 문제, 특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기다 CPU를 어떻게 넣을지, 메모리를 어떻게 넣을지, 통신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을 어떻게 글래스에 보여줘야 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이라는 단어, 그리고 XR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MR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벌써 2018년도에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VR과 AR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HMD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그리고 그 카메라를 동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눈앞이 이렇게 막혀지는 VR과 그리고 현실과 가상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AR, 그런 것들을 동시에 믹스할 수 있는 MR, 이런 것들을 유행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MR이라는 것들이 그 용어도 이렇게 잘 맞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미 2018년도에 윈도우 10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6개의 그 메이저 컴퓨터 회사들과 같이 만들었던 이 HMD를 쓰고 윈도우라는 가상 현실의 어떤 맨션에 들어가서 그때 이미 사실 공간 컴퓨팅이라든지 어떤 컴퓨터를 HMD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러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메타버스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XR이란 단어를 MR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XR이란 단어 요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퀄컴이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았나.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퀄컴이 왜 자기네가 XR 기업이라고 했냐면은 모든 이제 그 VR, AR, MR을 구동시키는 그 하드웨어에 퀄컴 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AR 글래스에도 퀄컴 칩이 들어갈 거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태블릿에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퀄컴이야말로 메타버스, VR, 뭐 AR 이때는 메타버스가 아니었었죠. VR, AR, MR을 완성시키는 정말 확장된 현실을 구현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XR이 이제 유행을 시켰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누가 유행을 시켰을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주크버그가 페이스북을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까지도 이제 그 유행을 시켰는데 사실은 그 주크버그는 페이스북은 이 불을 다시 한번 가상현실을 활성화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었죠. 2016년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치들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때가 됐다. 현실적으로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꾸면서 이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에 적용이 되고 보급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명을 이렇게 바꾸면서까지도 그리고 그 지금도 이제 메타 홈페이지에 이제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나 먼 미래를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현실 그리고 우리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애플이 벌써 10년 동안 갈고 닦아서 비전 프로를 출시를 했죠. 여러분 다들 보셨겠지만 비전 프로 비디오 홍보 동영상 보시면은 정말 메타, 페이스북이랑은 정말 다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약간 미래를 보여주는 듯 하지만 애플은 전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 이제 스마트폰, 애플 스마트폰에서 가동되는 어플리케이션들 아니면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자주 보는 영상들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뭐 노트북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HMD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그런 어떤 이제 형태로서 출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은 기다리다가 이제 출시를 이제는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때가 됐고 그리고 지금 메타의 이제 메타퀘스트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애플에서도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전 프로를 내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공지능이 메타버스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미디어가 발전을 하면서 과거에 어떤 말에서 문자로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계가 들어가는 이제 미디어로 발전을 하고 텔레비전과 컴퓨터 이렇게 실감 영역이 높아지는 미디어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몰입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실감을 훨씬 더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메타버스라는 어떤 공간에서 가장 곽강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VLIS VR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 기업들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게임을 비롯한 메타버스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획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여러 가지 LLM을 이용을 해서 챗GPT나 바드를 이용을 해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미리 뽑아보고 그런 것들이 디자이너들과 훨씬 더 협업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뭐 그래픽 쪽에 있어서 디자이너들도요, 그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들을 이용을 해서 3D를 훨씬 더 쉽게 만들고 있고 360도 환경들을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역할이 너무나 지금 대단하죠. 간단한 코딩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다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 게임들이 인공지능의 힘을 받아서 특히나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할로 인해서 굉장히 쉽고 빠르고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이제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콘텐츠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쉽고 어떻게 보면 빠르고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개인화된 서비스로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재미난 그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달리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가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노래나 똑같은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특화되어 있는 노래를 듣고, 아니면은 내가 게임을 할 때도 뭐 스타워즈랑 뭐 삼국지랑 뭐 융합된 게임을 만들어줘 해서 나만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개인화된 콘텐츠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티나 언리얼, 그리고 굉장히 조금은 어려웠던 콘텐츠들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미래학자들이나 그리고 미디어 이제 관련된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어떤 도구의 민주주의화, 뭐 그런 것처럼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뭐 정말 옛날에는 이제 뭐 예를 들게 되면 그 방송국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는 어떤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굉장히 자동화된 어떤 첨단 것들을 이용을 해서 누구나 다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제는 또 게임은 게임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또 게임을 만들 수 있고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장벽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예들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뭐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이 아주 이제 단답형 대답만 했었던 NPC들이 정말 그 인공지능의 어떤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정말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너무나 조금 이 장표가 오래되긴 했는데 챗GPT 같은 경우 멀티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멀티 모달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멀티 모달화 됐을 때 저는 이 가장 사용하기 쉽고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보다는 메타버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감 영역이 가장 강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 뭐 그런 이제 아이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기관이 메타버스 이 플랫폼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뭐 금융기관들도 뭐 만들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자동화된 NPC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제 도움을
주고 인공지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왼쪽에 아이들 공간이었었고 메타버스에 어떤 제대로 된 콘텐츠가 없었는데 오른쪽 공간에서처럼 메타버스에서 이제 특히 어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메타버스 공간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메타버스의 보급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